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 잘 해주는 친절한 토익쌤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질문, 그와 관련된 답변 가지고 또 소중한 시간 저희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성자님은 얼짱 훈남 땡땡님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난이도는 1.5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별 하나짜리 정말 베이직한 아이템이었다면 오늘은 0.5개 정도 별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자, 제목은 전치사구가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학생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생이 10명 있으면 기초 학생들에게는 한 8, 9명 정도가 똑같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내용 소개할게요. JHK 선생님, 전치사구가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혹시라도 뭐 저의 강의를 토목달에서 듣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JHK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훈킴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저는 해석할 때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오면 그 전치사구를 형용사로 봐야 하는지 부사로 봐야 하는지 너무 헷갈려요. 해석할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되는데 exercise에서 명사 뒤에 전치사구가 부사로 나올 때마다 너무 헷갈립니다. 혹시 전치사구를 형용사나 부사구로 잘 구별하는 팁이 있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너무너무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했죠. 따라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자, 수없이 많은 전치사구를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텐데 앞으로 자, 그 전치사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확인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전치사는 혼자서 못 쓰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반드시 와서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한다. 뭐 예를 들면 in the box 이렇게 얘기하듯이 in만 가지고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덩어리로 쓰인다는 점과 함께 두 번째로는 두 단어 이상이 덩어리로 쓰이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절이라고 하지 않고 구라고 하죠.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의 덩어리를 우리는 전치사 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한번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질문 주셨듯이 전치사구가 도대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말고 추가적 용법도 있지만 주로 전치사구는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를 명사 아닌 다른 역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사는요, 좀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주연 배우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이런 필수 성분으로만 작동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데 자, 그 앞에 전치사가 붙게 되면 어떻게 살짝 분장이 돼가지고 자, 명사를 수식하는 어구로 자,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드물게는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비동사 같은 동사 이하의 보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만 주로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고 오늘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서울에서 산다 라고 하면 사는데 어디 살아요? 서울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부사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에서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고요.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똑같은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한국말은 명사가 하나 있을 때 그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어미와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어미가 구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in Seoul 이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서울에서 혹은 서울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국뽕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한 언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는 자, 그러면 그 인서울이 형용사 역할인지 아니면 부사 역할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렇죠. 형태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위치에 인서울이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영어의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어순 배열의 언어라고 하고요. 한국어는 우리가 표시 중심의 언어라 그래요. 서울에, 그죠? 서울 안에 있는 해서 형태가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표시 중심의 언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예문을 가지고 실제로 그 어순을 한번 좀 따져볼 텐데요. 자, 전치사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와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를 좀 나눠서 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치사구가 나왔는데 그 앞에 명사가 없어요. 다시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없어요. 영어는 두 단어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 알죠? 그게 원칙인 거 알죠? 자, 그런데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걔는 무조건 자, 그 전치사구가 부사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예문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In Seoul, 컴마가 붙었어요. People understand fashion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라고 해서 마침표가 딱 찍혔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말이죠. 사람들이 패션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서울에서 자,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understand 어디에서 바로 이해하는지를 자세하게 수식하는 자, 동사 수식의 부사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원칙은 되게 심플하죠.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없으면 자, 그건 당연히 부사로 취급하면 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저희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인도 알아들은 것 같아요. 쟤도.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엔 앞에 명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명사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 전치사구가 꼈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될까요? 100% 형용사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한다 그랬죠? 따라서 앞에서 뒤로 수식해야 부사가 되는 것인데 자,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니까 당연히 요거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자, 똑같은 예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In Seoul, 자, most people in Seoul are very busy.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In Seoul, 서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서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바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명사가 없을 때는 무조건 부사. 명사 주어와 동사 사이면 어쩔 수 없이 형용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자, 이런 논리고요. 자,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 아이템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요. 형용사구도 될 수 있고 부사구도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자리 어디예요? 자, 타동사, 목적어, 다음 자리. 다시 타동사, 목적어, 다음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의 필수 성분이 다 끝나고 전치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 사용된 자리에 따라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판가름이 안 나잖아요. 둘 다 가능하니까.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건 뭐게요? 자, 문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구와 부사구가 둘 다 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재밌는 예문 알려드릴게요. I like the doll in the box.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I는 주어고요. like는 동사고요. The doll이라고 하면 인형이죠. 나는 인형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사라고 해봅시다. in the box가. 그러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사람으로 보여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인형을 좋아하면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I like the doll in the box는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생각하셔야 돼요. 박스 안에 있는 그 인형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예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똑같은 구조예요. I put the doll in the box 한번 해볼게요. put은 놓다, 두다입니다. 인형을 두었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다 둔 거예요? 박스 안에다가 넣어두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in the box가 부사가 돼야 되죠. 박스 안에 있는 인형을 두었다라고 하면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그 인형을 어디다 둘 수 있을까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아요. 결론은 다시 한번 보죠. 그렇죠. 형용사 부사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을 때는 자, 문맥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러면 자, 형용사 부사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도 예쁜 영희의 언니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희가 예쁜 거예요? 언니가 예쁜 거예요? 예쁜 영희의 언니.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가 예쁜 거예요. 근데 예쁜 영희의 언니. 이렇게 얘기하면 영희가 예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글자로 예쁜 영희의 언니라고 하면 언니가 예쁜지 영희가 예쁜지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 정교한 한국어에도 이런 그죠?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영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고 그때는 독자 마음대로 읽는 사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음 자리에 전치사고 드려볼게요. I received an email from Mr. Cole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Mr. Cole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부사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Mr. Cole로부터 온 이메일을 내가 받았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자, from Mr. Cole는 Mr. Cole로부터 온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사 형용사로 둘 다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자, 첫 번째,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없으면 무조건 부사. 자, 그 다음에 명사 주어와 동사 사이에 오면 형용사. 자, 그 다음에 형용사구, 부사구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맥상으로 결정. 두 가지 해석이 다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치사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꼼꼼하게 자, 역할을 정확하게 정하실 수 있도록 자, 답변을 좀 드려봤고요. 최근에 저희 EBS랑 토목달 카페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될 만한 그런 좀 글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를 좀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아이디는 JONG 땡땡땡땡 이렇게 되는 학생인데요. 감사합니다. RC 475점으로 930점 맞았습니다. 자, 토익을 처음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단어가 이거예요. 토익을 처음 준비하면서 우연히 듣게 된 토목달 인강 RC 750 플러스. 이 강의는 목표가 750 플러스거든요. 이지만 제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50점 강의 듣고 930점 맞는 학생들 흔할까요? 흔치 않을까요? 저희 토목달에서는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에요. 자, 실제로 900 넘게 맞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문법을 탄탄히 하는 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정리하시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파워풀해지는지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매 문제풀이마다 혹은 강의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정보를 콕콕 집어주시고 꾸준히 반복 숙달시켜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끊임없는 반복 숙달입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질문 남길 때마다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강의를 다 수강한 이후에 만족도가 너무 높아 수강 후기를 남기겠다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과 함께 남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제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잘 되면 학생 탓, 안 되면 제 탓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강의 부탁드리고 또 선생님 강의를 듣는 많은 수강생들의 토익 목표 점수 달성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오히려 학생에게 용기를 얻고 힘을 좀 얻었던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들 이런 소식들 저에게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